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는 더 알차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은 그래도 마음이 한결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큰 하락을 좀 만회하는 반등세가 나타났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역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무려 7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반등이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가 좀 바뀌는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는 반등일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증시를 보면서 우리 증시 그래도 체력이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반등할지 이 부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소외받았던 저 PBR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과연 정말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체크를 먼저 해볼까요?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어제 시장에서 아마 가장 화제가 많이 되고 핫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일 겁니다. 원전주, 수주 기대감이 있는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법, 그리고 어제 또 이슈가 나왔던 하이브발, 엔터주들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와 함께 저 PBR 관련 기업들 호실적과 함께 밸류업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규의 진짜 시장에서는 이 순환매 장세 속에 진짜 2분기 주도주는 어떤 업종이 될지, 어떤 종목이 될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시기 지연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던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어제는 일부 종목들 위주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주요 지표들과 또 금리 인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CE 발표를 앞두고 아직까지 미국 안에서의 기조는 비슷한데요. 유럽 쪽에서는 확실히 6월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아주 유세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학자들을 기준으로 현재 투표를 진행해 본 결과 총 97명 중 91명 같은 경우는 오는 6월,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금리 인하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 반대를 줄곧 주장해왔던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완전히 확신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총재,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도 그러한 조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최근 데이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6월 피벗이 어렵다라고 시장에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발표되는 PC에 함께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기조를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막 시작이 되고 있죠. 미국 안에서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기준으로 현재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40% 정도의 수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AI 사업 집중도에 따라서 실적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이 예측되는 반면 이 AI와 관련돼서 크게 모멘텀이 없는 애플과 테슬라는 성장률이 뒷걸음질을 칠 것으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글로벌 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인데요. 1분기에만 이익이 405% 급증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성장을 떠받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아마존도 149%로 세 자릿수 이상의 이익 성장률이 현재 전망되고 있고요. 애플과 테슬라는 역성장과 관련된 이 부진한 기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익은 3% 감소,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38%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주가가 이익률을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한번 쉬어가야 되는 분위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이어가는 테슬라의 소식만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가격 인하 발표를 하고 또 주말 사이 중국에서 추가적인 가격 조치 경쟁에 취한 테슬라가 오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52주 최저가를 다시 한번 찍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올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자체가 시장 안에서 침투율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저비용과 관련된 모델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중국 안에서 관련 전기차 브랜드들과 어떤 경쟁을 보여줄지 그리고 앞서 발표했던 로보택시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일론 머스크가 해답을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격 인하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성 하락으로 2분기 실적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의 판매 부진은 시장 자체에 대한 비중 축소도 있지만 현재 새로운 차량을 출시하고 있지 않고 저가형 모델이 없는 게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안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기존 차량의 가격을 낮출 때가 아니라 빨리 저가형 뉴 라인업을 보여줄 때다라고 말이죠. 추가적으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또 다른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오늘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 주목을 해보시죠. 네, 그럼 전문가와 이어서 간밤 미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고 주요 포인트 뭐가 있는지 국내 증시 출발 어떻게 예상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랜만에 기술주들 반등을 했습니다. 미증시 포인트 어떤 걸로 짚어볼까요? 네, 미국 3대 지수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금요일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금요일에 장대 연봉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하는 4%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연봉 전체를 커버하면서 단기 이평선 5일선 회복하는지 여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엔비디아는 작년 7월에 결산 분기부터 실적이 좀 급변했는데요. 올해 7월부터 YOY 기고 효과가 시작됩니다. QOQ로 매출 성장률은 이번 4월부터 다소 둔화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메타 같은 경우는 차세대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를 공개를 했는데요. 라마3 공개하면서 AI 학습용으로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추론용 같은 경우는 자사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엔비디아 또 주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빅테크들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 던져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한데요. 다음 달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 서프라이즈한 실적과 가이던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수 측면에서 보면 나스닥과 S&P 500 모두 단기 이평선이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마감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TSMC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제시하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은 만큼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실까요? 네. 시장 관심사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이즈에 시장은 눈높이를 맞춰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오늘 K던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컨센 미스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반도체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주요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5가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CSP 업체들의 캐펙스 동의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현재 수요와 산업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인텔 데이터 센터와 PC 시장 전망,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와 웨스턴 디지털의 메모리 업황, 다섯 번째로 주요 장비 업체들의 전망, 가이던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확신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높아진 눈높이를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중요한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우선 수급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타 섹터로의 수급 이동 염두할 필요 있는데, 어제부터 나타난 부분은 이제 실적이 좀 명확하게 호전되는 종목들로 수급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반도체에서 수급이 일단 빠져나온다면 이들이 어떤 섹터 향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아 과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져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저 PBR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가 양성이 됐는데, 반도체에서 나온 수급이 어디로 이동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우리가 포착해야 할 이슈들을 확인해보고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어제 화제가 많이 됐던 시장에서 오늘 또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원전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가 맞붙는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르면 6월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합니다. 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원전 관련 종목입니다. 원전주들이 어제도 흐름이 좋은 상황이었고,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원전이나 방산 관련된 이야기 나올 거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성웅 차장님, 원전 관련 투자, 사실 지금까지 현재 정부가 원전 관련해서 계속 확대하겠다, 다시 살리겠다 이야기는 많았고 정책 이야기는 나왔지만 사실 뚜렷한 그 수주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못 갔는데 이제 이걸로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좀 방문하는 국가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참 전력 수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이 원전주들 같은 경우가 우선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총선을 전후로 해서 주가 상당 부분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쵸. 그 전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기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원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탈원전의 영향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좀 체코 정부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찰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좀 나왔을 때 저는 우선 이 투자 심리가 좀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수급난은 우선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원전에 대한 수주가 오랜만에 이번에 체코에서 물론 이제 입찰 진행 과정이지만 뭐 6월 달에 입찰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네.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교두부가 생겼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이슈는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연초부터 이 전력 수급난에 대한 이 계획을 발표했던 부분은 아무리 그 어떤 총선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계획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원전 또 이제 뭐 친환경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 이 체코 쪽에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일단은 시장이 반응을 한 건데 일단 어쨌든 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프랑스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우리 기술이 조금 더 가성비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자평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안 되면 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원전주? 근데 원래 그 전부터 원전이 이제 뭐 수주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입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프랑스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 얘기 나오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나라 그 원전과 관련된 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이 경쟁 상대와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뭐 체코 쪽에서 원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자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전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어떤 입찰에 대한 계획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체코 쪽의 상황은 계속 봐야겠습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을 즐길 것인지 아니면 최종 결과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할지는 한번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원전주들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최근에 원전주들 흐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전체적인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4.10 총선 다음 날 4월 11일 날 개파락하면서 출발했고요.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차트가 조금 깨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원전 관련 기업들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일부 들어가면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루마니아 대통령과 방산과 원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총선 이후 첫 외교 정책을 역시나 방산과 원전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원전 기업들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차트가 5일 차트로도 좀 보여집니다. 저점을 찍고 다시금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일 7%가량의 강세가 나오면서 4월 12일 내어줬던 1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베스 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세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8%가량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9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전일 원전주 가운데서도 그나마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만원선 다시금 터치를 위해서 힘을 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변동성이 큰 원전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달아주면서 매물대를 뚫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기관의 수급과 함께 원전 기업들의 흐름, 매물대 돌파, 시원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모처럼 만에 원전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시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원전주들을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종목을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성차님 어떤 종목 보세요? 우선 실적상으로 봤을 때도
뭐 여러 기업들이지만 한정 기술을 좀 한정 관심 기술이요? 있게 보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EPCM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분 골고루 좀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 쪽, 그러니까 설계 용역이 가장 큰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한마디로 이제 이 대주주들이 거의 뭐 공기업이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한국전력 여러 가지 이 공기업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설계 용역 쪽에서의 실적은 바로 이제 한정 기술 쪽에 잡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0억 이상까지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근데 우선 작년 상반기 1분기와 상반기 대비해서는 다소 준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하반기 때는 영업이익이 뭐 3분기 때 52억, 4분기 때 21억. 한마디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체코 쪽에서의 이슈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국내 쪽에서의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네. 그대로 이제 그 한정기술 쪽에서의 설계 용역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용역 쪽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이 독점적인 거의 지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 기술에 대한 관심은 이런 원전 쪽에서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정 기술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떨어진 상태에서 어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띄었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는 분명히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정 기술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정 기술도 체코 만약에 수주가 되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 저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수주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인데 기대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한수원이랑 뭐 프랑스 EDM이나 웨스팅하우스 3파전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저는 그 우리나라 쪽에서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작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만약에 체코 쪽에서 입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럽 쪽에서의 교두부를 마련한다면은 역시 뭐 한정기술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정 기술 가격이 최근에 좀 조정 많이 받았는데 가격도 일단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그러면은 원전 관련 어떤 종목, 또 여전히 좀 가격적 매력 있는 그런 거 하나 골라볼까요? BHI를 PHI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BHI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러에 대한 이미지가 크지만 결국은 이제 열 교환기나 탈수기 여러 가지 발전 설비 쪽에서의 주요 기기 쪽에서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제 이쪽에서 이미지가 고착화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순이익까지도 이 적자였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네. 이 작년부터도 연간으로 봤을 때 또 분기로 봤을 때도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BHI에 대한 어떤 실적주로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원전이라고 한다면은 거대한 어떤 건설 프로젝트죠. 뭐 그런 점에서 가장 중간중간에 이런 원전 관련 기기에 대한 어떤 수주 부분도 당연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에서의 보조기기에 대한 부분에서 납품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전에도 한수원의 해외 원전 쪽에서의 뭐 체코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가능시에 가장 수혜로 꼽혔던 게 바로 이제 BHI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원전 보조기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 탈수기 열 교환기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오는 이 새로운 그 매출처에 대한 이 기기 쪽에서의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네. 이 BHI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I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BHI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하나에너지나 이런 쪽에서도 최근에 계속 수주 소식도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개선시켜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욱 차장님이 먼저 원전 관련 2개를 소개해 주셨고 김대중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네. 자, 원전 관련해서 어제 다시 또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김대중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먼저 그 이전에 원전, 방산, 우주항공 네. 정책주죠. 그렇죠. 방산은 일부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실적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원전하고 우주항공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 과거에 정책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보게 되면 이번 정책주의 방향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그런가요? 거거든요. 과거에 4대강 정책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할 때 있었습니다. 그쵸. 이화 공영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권 초반부터 2, 3년 차까지는 주가가 좋았는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이 추동력, 추가 상승 동력이 부족하는 가운데 주가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 다음 정부에서는 과학, 출산 뭐 등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가방 같은 종목들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현됐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약화되는 모습들을 힘이 보여줬어요. 빠진다. 그렇다 본다면 네. 지금 정책주 내용 중에서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원전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뜨겁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주에 대해서는 이제 임기 하반기로 갈수록 탄력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 앞으로 가능성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볼 때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갈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뭐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원전이 한 500기 정도 있습니다. 네. 해체된 그러니까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한 200기 정도 됩니다.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원전이 한 50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체를 해체가 더 준비하고 많네요. 있는 그러니까 폐쇄됐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폐쇄된 원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보다. 그럼 원전을 짓는 비용이 대략 한 기당 5조에서 8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 관련 30조 얘기가 나오는 게 한 3기에서 5기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해체 비용은 1조에서 3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 해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200기 정도가 해체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체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프랑스와 미국 정도가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있죠. 네. 우리나라 아직 그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 해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국내에서.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 국내 원전 해체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 해체 사업에도 이제 추가로 그 진행할 예정에 있는 네. 기업이고요. 저는 그래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시설 그 설비도 중요하겠지만 해체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두산에너빌리티 현 시점에서의 주가 충분히 조정받았고요. 흐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원전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면 기타 원전주보다는 저는 해체와 어떤 그 시공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뭐 원전도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말씀해 주신 뭐 원전 해체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모멘텀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원전의 수혜를 바로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은 다소 탄력적이지가 못한 네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단기적인 주가 관점에서의 흐름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주가가 꾸준하게 흐름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려보기보다는 중장기 패턴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진짜 많으실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도 원전이지만 원전 해체 기술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또 먹거리를 찾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착 이슈로 확인해 볼 텐데 이번엔 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연초 주가가 곤두박질 친 엔터주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기였던 1분기를 지나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2분기를 맞이하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도 유입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터주들 개별 악재에는 취약하기만 한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터주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 실적은 별로 안 좋겠지만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실적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좀 담아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때마침 어제 또 하이브에서 뭔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네.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하이브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이브에 약간 배신감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투자 괜찮을까요? 하이브가 움직이지 않고서 엔터주가 전체 흐름에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엔터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하이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가 2, 4분기, 3, 4분기에는 엔터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네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격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이유가 굉장히 주요하죠. 근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과거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여름에 굉장히 강한 업종입니다. 감각적으로 여름에 강하다는 게 아니고 최근 한 10여 년, 13년 동안의 주가 흐름 차원에서의 여름 주가 상황을 우리가 비교 판단해 보게 되면 7, 8, 9월에 지난 13년 동안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11번 상승을 했고요. 7, 8, 9월 달에. 그리고 2번 정도는 보합 내지는 하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하죠. 확률이 높으면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여름에 비교적 강한, 특히나 강한 엔터주의 흐름을 우리가 과거 주가 흐름 내에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보고 앞으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엔터주 시장 내에서도 2, 4분기, 3, 4분기의 실적 개선치에 대한 부분들을 예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4, 5월을 바닥점으로 해서 네. 주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근거로서의 엔터주의 긍정적인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습니다.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시즌. 그렇죠. 시즌이다. 두 번째는 혹시 파묘 영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하죠. 중국에서요, 지금? 네네. 파묘가? 파묘가 중국에 지금 개봉관 한 5개 정도 개봉을 했는데 지금 매진이랍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네요. 네. 지금 중국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제 영화제 내에서 나갔군요. 영화제 내에서 이제 매진인데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한한령으로 해서 한국의 뭐 게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화 산업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주도 이와 관련돼서 지난해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중국과 관련된 연계된 매출이 조금 부진한 상태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한령이 이 파묘를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의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현재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사실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중국 수혜주였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수혜점에서 중국발 매출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였었는데 이 부분이 두 번째 요소로서의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서 좋습니다. 우리 접근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뭐 소외주죠. 지난해 그리고 올 초 반까지 해서 엔터주는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주가가 계속해서 주가 많이 하락 떨어졌어요. 추세에서의 네.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난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아이돌이나 그 아티스트들이 일부 재계약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긴 했지만 1년 내내 주가 흐름에서 조정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올해부터 실적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앞서 2, 4분기, 3,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에서의 메시지는 여름에 공연도 많아지고 외부 활동도 많아지겠지만 네네. 2, 4분기부터 아티스트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죠.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전체 시각이 부각되는 현상에서 시점이 다가왔다라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 그간의 흐름에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일단은 이제 분위기가 좀 더 전환될 수 있는 시즌이 왔고 중국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주가도 낮아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 엔터주들 체크를 해보죠.
네, 엔터주들 흐름 최근에 다시금 슬금슬금 반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줄지어 쏟아내던 증권가에서 이제는 눈여겨볼 만하다 매수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일 하이브가 악재가 쏟아지면서 7%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소속사인 자회사 어도어와 전면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멀티레이블 체제에 대한 균열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 악재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7.8%가량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SM과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SM과 JYP 엔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유입되고 있고요. 주가 역시나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돌들이 새롭게 이제 컴백을 하고 데뷔를 한다는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이렇게 꾸준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은데 개별 악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들의 흐름 좀 엇갈리고 있는데 개별 이슈에 따라서 뭐 충격도 있고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주 대표님은 엔터주 어떤 종목 보세요? 먼저 SM입니다. SM이요. 엔터주가 움직일 때는 보통 4대 천왕이라고 하죠. 네. 하이브, SM, YG, 빅4죠. 네, 그 JYP 네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뭐 DOU라든가 키스라든가 등등의 작은 중소형주들이. 중소형주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엔터주가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4대 천왕 내에서 종목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서 뭐 5, 6일 정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 내에서 세부적으로 그 연기금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한 19일 내에서 18일 정도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는 현상에서의 그렇네요.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섰네요. 네, SM.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바닥권에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권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요구됐고 이 중에 SM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그 기획사들 마찬가지지만 2, 4분기에 재도약 그러니까 기존에 쉬었던 그 아이돌 또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이번에 다시 나오거든요. 컴백하죠? 네, 컴백이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부각될 수 있고 실적치도 여전히 2, 4분기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SM 첫 번째로의 타켓으로 엔터주에 대한 접근이 요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빅4 중에 SM을 첫 번째로 일단 골라주셨고요. 네. 다음 한 종목 더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거 기다렸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원래는 하이브가 1위였고요. 네. SM이 2위였는데 그쵸. 어제 등락 차의 과정에서 이슈가 이제 있었어요. SM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SM 궁금한 게 너무 하이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어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어 주가 하락을 했지만 여전하게 엔터주의 1등주는 하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이렇게 평가가 돼 있죠. 갈등이다. 갈등은 해결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요소이기 때문에 봉합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부류가 있고요. 최근에 그 피프티피프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요. 네, 이슈가 이게 작년에도 피프티피프티 이슈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두 갈래의 네. 그 접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양극단의 이슈가 지금 그 있죠. 충돌하고 있을 때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투자자들의 시각이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오늘 레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네. 그 노무라증권에서 하이브에 대해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죠? 원론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wait for more visibility. 그러니까 시야가 개선되기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라는 내용인데 기관들이 하는 용어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기관이 말하는 기다려보자라는 것은 매도 의견이 아니고요. 매수 의견은 아닐지라도 몰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량 가져가자 라는 측면에서 우호적 메시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의 투자자들은 네. 현재 하이브에 대한 관점의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지점, 물론 부정적은 아니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이 아니라 중립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빠른 형태의 가격 진행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봤을 때 이러한 개별 이슈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임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하락 이후에 두 번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의 현상에 있어서 장 초반이나 장 중반까지는 그냥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종가 수준으로 판단했을 때 양봉이다. 양봉. 쉽게 말씀드려서 네. 시초가보다도 종가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네. 마감을 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슈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수준에 진입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음봉이거나 뭐 다른 모습에서의 어떤 형태의 모습이 진행됐다면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해당 주가에 대해서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지점으로 내용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엔터주 특히나 하이브에 대한 관심권을 두고 계신 분이라고 네. 한다면 종가 수준까지의 주가를 판단해서 종가 수준은 양봉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40분 넘었기 때문에 동시효과 출발했는데 하이브가 일단은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이브 측과 어더 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입장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사실 이 하이브 쪽에서 어더나 이런 독립 레이블 체제를 구축한 것이 결국에는 뭔가 창의적이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것인데 결국에 이게 약간 독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결국에 어도 지분 80%가 하이브 거고 네. 하이브가 투자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사 내부 관계된 내용에서의 흐름은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전 주시장에 있으면서 주가 움직임 측면에서 네네.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주가가 움직이기 이전에 심한 위아래 등락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바닥에서 주가 흔들림의 과정이라고 네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저는 지금의 주가 등락에서의 모습 차가 바닥권 지점에서의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 흔들림의 요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의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바뀜과 물량 이동 과정에서 앞으로 좀 더 가벼운 현상에서의 주가가 움직이기 위한 과정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흔들림의 과정을 잘 지켜보신 이후에 주가가 상방턴하거나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만들어졌을 때는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종목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어요. 김대준 대표 의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일단 하이브는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움직임 흐름 저희도 이달 개장하고 나서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 이슈 엔터주들의 이슈를 이성욱 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욱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우선 1순위로는 저는 또 말씀하셨듯이 하이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엔터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바로 JYP 엔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에 이 스트레이트키즈 외에는 이 1분기 때도 그렇고 작년 연말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아티스트의 활동이 거의 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네. 볼 수 있어서 이 증권사도 목표 주가도 내린 단계에서 이 주가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제 5월 달에 뭐 디지털 싱글 스테이크가 나오고 6, 7월 달에 본격적인 앨범이 발매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이 우려감, 아티스트 부재에 대한 또 이제 아티스트들의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뭐 로드라는 이 신인 그룹에 대한 대비도 좀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JYP 엔터를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를 골라주셨어요. 결국에는 엔터주들은 탄탄한 실적 받침이 되면서 아티스트들의 변수가 항상 시장에 이 종목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데 결국에 JYP는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 그러니까 본업에 가장 충실한 게 그래도 엔터 사자 중에서는 사고가 제일 적어요. 그렇죠. JYP JYP 가. 엔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또 엔터주들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하이브는 어쨌든 두 분 다 잘 봐야 된다.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도 하이브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투자하려고 하셨던 분들 한번 잘 대응해 보시고 기회 포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제 가장 이슈가 있었던 원전주와 엔터주들의 흐름과 투자 전략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어제 반도체 종목에 이제 큰 투심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현지 시간 금요일 엔비디아의 10% 급락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현지 시간 월요일 새벽 시간에 이제 엔비디아가 4%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자, 오늘은 어제 무너진 반도체 종목들의 단기 기술적 반등이 오전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반도체 종목들 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려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단기 수익에 도움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새벽 시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상위 두 번째 테슬라가 150불을 이탈했습니다. 지난 이제 전화 방송에서도 제가 테슬라가 150불을 이탈하면 100불 초반대까지도 추가 낙폭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라고 좀 경각심을 세워드렸는데 아쉽게도 이 150불의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면서 테슬라가 거의 뭐 연중 최저가를 갱신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업체의 테슬라가 무너졌다. 신저가를 갱신했다. 연중 최저가를 이탈하고 추가 낙폭 가능성을 키웠다라는 것만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투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어제는 엔비디아가 10% 무너져서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였다. 근데 오늘은 엔비디아가 반등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을 전망하시고 테슬라가 신저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연중 최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함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심이 악화되고 이런 종목들이 장 막판까지 전강 후약 형태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오후장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빠지는 흐름이 보여졌을 때 관련주들 과대 낙폭 자리 어디 구간인지 어떤 종목들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고 이런 종목들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전장에는 반도체, 오후장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진입 타이밍을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장전 시황에 대한 브리핑은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체였던 STI 종목이 최근에 HBM 관련주로 이제 시세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 고가 라인 43,000원까지 수백 % 정도의 이게 선제적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뭐 HBM, 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삼성전자도 뭐 신고가를 뭐 연중 고가를 갱신하면서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였던 STI 종목도 HBM 테마를 타고 4만 원대까지 폭등이 나왔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이제 장중 14% 그리고 종가는 9.6% 정도 종가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즉 어제였죠. 마이너스 8.7%의 종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약 20% 정도의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급락이 나오고 오늘은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얇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반도체에서도 미세 공정의 그런 부분들이 또 HBM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업 영역들이 앞으로 HBM 관련된 테마가 끝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가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신고가 부근에서 또 추가 상승을 기록한다면 동사의 주가도 다시 한번
이틀 동안은 안 좋았지만 다시 한번 또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부근 그리고 시초가 이하 가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33,000원 캔들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기준 33,000원 가격을 돌파하면서 동 종목의 주가가 42,000원까지 대략 한 25% 이상의 이제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33,000원 가격을 깨지 않고 시초가 이하 매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는 37,000원 부근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오전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을 노려보자. 그리고 오후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우리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9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 30초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줬고 어제 뉴욕 시장도 역시 함께 상승세 거래를 마감하면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2% 내외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많은 투자자들도 지금 반도체 여부, 반도체 움직임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검색 상위 종목이나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출발 준비해 볼 텐데요.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고은별 앵커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이 꼽은 개장 전 탑3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역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5분 정도에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 전망치는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악재가 너무 많았죠.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든지 사이버 트럭 리콜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인하라든지 악재가 거의 끊임없이 나오면서 EPS 전망치가 0.4달러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될 때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어닝 쇼크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테슬라의 바닥 신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올 악재는 이제 대부분 나왔고 실적만 확인이 되면 이제 악재들은 90% 이상은 소화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것을 확인한다면 어닝 쇼크 이후에 테슬라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테슬라가 반등하는 시기에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손실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나 분할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 시장 관련된 신용 물량 얘기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라든지 중동 리스크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많이 밀렸죠. 이렇게 되면 신용 물량 반대 매매가 어쨌든 나옵니다. 지금 금리가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신용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어쨌든 반대 매매는 출회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폭이 이제 30%로 높아졌기 때문에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도 보통 증권사에서 140% 이상은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 한두 번 정도만 급락이 나와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실제 최근까지도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여건이고요. 물론 이제 국내 증시가 현재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급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 한두 번 정도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상승폭이 컸거나 아니면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는 어쨌든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반도체 중소형주예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신용 물량에 대한 비중도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시는 게 좀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끝으로 사물인터넷 관련된 이슈인데요.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매출이 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조
2조 원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전보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엄청 많아졌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도만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워치라든지 앞으로 나올 갤럭시 링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스마트카라든지 상당히 많은 이제 가전까지도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물끼리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최적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장 그리고 5G, 6G의 성장과 사물 인터넷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AI라든지 로봇 이런 이슈에 미치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차트를 보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솔루션 기업인 엔텔스라든지 오픈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사물 인터넷 시장 매출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요.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은 테슬라 실적 발표 반대 매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장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를 뽑으셨을까요? 예, 일단 어제 유일하게 약했던 섹터가 사실은 반도체 섹터였죠. 엔비디아 하락 여파를 그대로 이제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서 빠졌는데 왜 우리는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전히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를 계속 지금 중심으로 보고 있다. 결국엔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최근에 이제 TSMC의 이제 여러 컨컬 이제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안 좋게 약간 좀 뉘앙스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바람에 좀 더 많이 빠졌는데 사실 미국 시장도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변수라든지 그동안 너무 달려왔던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좀 일시적으로 조정이 급락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또 그만큼의 일부 되돌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섹터 반등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어제 많이 빠졌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외에 소부장 업체들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5, 6% 이상 다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얼만큼 반등할지 여부 좀 지켜보시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제 반도체가 약하니까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여러 이제 세제 혜택 얘기 발표가 나면서 분리과세 얘기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완화 이런 것들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어제 반등을 했는데 오늘도 이게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현대기아도 다시 한번 전 고점 부근 이제 박스권 상단 위에도 돌파를 할지 여부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은행주들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일부 지주사들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 지속 여부 이런 것들 어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2차 전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바닥 다지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대선 영향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전기차의 판매 동향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섣불리 반등이 빨리 나올 거다라는 그런 예상보다는 네. 조금은 좀 느긋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개장 전 탑3 골라주셨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까요? 일단은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월 23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동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시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이 여파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로 인해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1% 오른 2,633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선 터치를 위해 힘을 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오늘 출발 예상 상황 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 생각보다는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0.8%가량 상승한 17만 3,200원 선에서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지금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거래일에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시가총액 10위권에서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역시나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위권까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 저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엮이면서 2%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요. 25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상승 예상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BM의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0.6%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중국의 남소항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도 0.7%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HLB 같은 경우 어제 에코프로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0.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의 훈풍 어제여서 오늘도 시세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고요. NKM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액 기업이죠. 3%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국내 주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다시 반등세를 보여줬던 우리 시장, 뉴욕 시장도 매그니피센트 7 관련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훈풍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코스피가 강보합권 수준 정도로 출발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오늘 반도체가 어제 못 갔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갭을 메꿔줄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고, 반면에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반응,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투자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포착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코스닥에서 2% 넘게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출발했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4월 23일 화요일 국내 증시도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상승 출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 200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오늘 대형주들로 위주로 상승력이 강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2634포인트 선 터치하며 출발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가량 상승하면서 8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먼저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거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낙폭이 두드러졌던 종목입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0.79%가량 상승하면서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전거래일까지 해서 일주일간 7%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전일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최근 업종의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눌림목 구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7%가량의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제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 SDI 역시나 0.1%가량의 하락, LG화학도 0.7%, 포스코홀딩스도 0.2%가량의 내림세가 나오고 있고요. 전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상승력이 눈에 띄었던 포스코 퓨처엠 1%가량의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PBR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 하락 추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삼성생명도 0.8%가량의
포인트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 기아도 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관의 수급도 최근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일 선방을 해줬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다소 아쉽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그리고 셀트리온이 0.2%가량의 하락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 빅테크 관련 기업들 가운데선 좀 엇갈린 모습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 2% 하락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일 에코프로 BM의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튬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이어졌던 하루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3위권까지는 부진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액면 분할로 인해 거래 정지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을 HLB가 어제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난소암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건데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1%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엔캔 같은 경우 동시호가 상황과 마찬가지로 흐름 좋은 모습이고요. 0.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0.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조금 동시호가 상황과 함께 오늘 출발 상황도 다른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적인데요. HPSP 1% 이상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1% 이상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업종별 상승률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업종의 상승력이 눈에 띕니다. 조선업종 최근 실적 수주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업황 반전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오늘도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업종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독보적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다 보니까 업종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많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하나인 지금 그룹 지주사들도 0.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가운데 2등을 차지했고요. 그 아래로는 자동차, 보험, 증권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역시나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급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로 일단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 어제 강한 매수를 보였다가 오늘은 쉽니다. 1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00억 원 넘게 매도, 기관도 함께 25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78원 90전 정도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1,377원대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분위기, 업종 분위기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과 확인해봐야 될 텐데 어제는 저 PBR,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다음 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의 영향이 있겠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고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온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죠.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 기업 실적이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는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현 위치에서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에서는 뭐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현 위치에서의 방향성 탐색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이 어찌되었던 간에 1,400원을 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마 완만하게 환율이 안정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환차익을 놓이고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장 초반에 이제 좋지
좋지는 않죠. 기관과 외국인 일단 매도 출발이고 선물도 외국인 매도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전환이 됐습니다. 아직은 오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강한데 자동차주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실적 발표 임박한데 실적 좋을 것으로 보이죠.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강세, 그리고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 내에서 뚜렷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계와 이제 보험 섹터도 강세고요. 지금 기계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서 한미반도체가 4% 정도 상승인데 반도체주 저가 매수에 의한 반등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시 본격적인 주도주로 부각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과 이제 종이 목재, 제조업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상승폭이 그동안 컸었던 음식료품, 그리고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약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다음 순서는 또 누가 될까요? 이건희 대표님과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 조선주나 자동차는 여전히 좋네요. 일단 뭐 조선주는 이제 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이제 캐나다에 이제 16개 군함 관련된 CEO들이 와가지고 지금 하나오션과 그다음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선박 관련된 군용 선박이죠.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보도됐고요. 70조 규모의 군함 발주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업 섹터를 전반적으로 좀 끌고 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플러스 방산이 좀 더해지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현재 미국도 조선이라든지 군함에 대한 그런 건조가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와 협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방산까지 엮여가는 이제 신냉전 시대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또 지금 조선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까지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조선업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여전히 실적 좋고 그다음에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여전히 판매 그런 빠른 대응력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올해 연말쯤이나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공장이 완성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완성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부터는 전기차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호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율까지 좀 도와주면서 이번 실적 발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임도 나타나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 게임주에서 지금 오늘 또 한동안 쉬었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여부도 한번 왜 올라가는지 여부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상승 출발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업종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또 특별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볼까요?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한 12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시간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고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섹터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보험과 은행, PBR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PBR 관련 기업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분리과세 언급으로 인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도 보험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상승률을 봤을 때 7에서 5%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탄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은행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증권에 대한 지금 매수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여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HLB가 전일 시가총액 코스닥 2위를 차지하고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투심, 특히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 상위권에 랭크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전히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 속에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리튬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이런 검색 빈도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게요.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지금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5개년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K게임을 살리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위메이드는 전일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가상자산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위메이드 관련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날수록 위메이드 관련 주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마련인데요.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요.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와 함께 PJ 메탈 관련 기업도 오늘 지금 17%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PJ 메탈 그리고 한조라이트 메탈과 같은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의 시세 연속성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로 선정됐다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역시나 11%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SDN 1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자율주행 관련 기업도 좀 흐름이 좋은데요. 라닉스도 7.9%가량의 상승하고 있고요.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죠. 윙이푸드도 9%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사피엔 반도체가 지금 1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면요. 역시나 엑셈의 상승력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개별 이슈로 인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도 정말 높은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조일 알비늄 그리고 KBI 메탈과 같은 메탈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꾸준히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에피토미와 손을 잡고 건설 프로젝트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현재 구간 6%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조선업종 좋았습니다. 조선주들 좋은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4% 이상의 상승, 한화오션도 7%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전선 관련 기업들 오늘도 수급 공방이 치열합니다. 대원전선 2.7%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뭐 이슈나 해외 외신의 소식에 따라 또 상승하는 종목이나 업종들도 있습니다. 뭐 오늘 새벽에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일단은 AI 생성형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태양광도 오늘 좀 움직이는데 샘 올트먼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해외 외신들에게서 보도가 됐죠. 이런 것들도 시장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종목 확인해 볼까요? 오현진 팀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3.5조 원 좋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이제 글로벌 판매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고부가 차량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SUV 판매 중심으로 이익이 끌어올려지는 부분이 있고 역시 중요한 건 또 환율일 수 있겠죠. 현대차는 이제 수출주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환산 이익 부분에서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출주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수출주 환율에 대한 수혜 분명히 받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약간 부담됩니다. 어제도 갭이 떴고 오늘도 갭이 떴죠. 고점에 물량이 많은 게 3월 달에 고점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가시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 한번 볼게요. 하이스틸인데 지금 3.8% 강세입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을 추진한다는 이슈가 이전에 나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장마감쯤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고 국내 철강주가 뭐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철강 미국 수출에 쿼터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주가 반사수혜를 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중국 철강제 수출이 어렵다면 중국산 저가 철강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내 업체의 이제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강주
선주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은 따라잡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하락하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인데 오늘 5.7% 약세입니다. SK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는 크래프톤 지분 2.2% 전량 매각 이슈입니다. 블록딜이기 때문에 할인이 들어가죠. 3에서 6% 정도 할인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할인율 정도 떨어집니다. 이건 이제 크래프톤이 나빠서 판단하기보다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SK스퀘어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고 크래프톤은 이제 주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물량 이슈지 네. 개별적인 악재는 아니니까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현진 팀장이 보는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어제 또 이슈가 있었던 하이브와 어더의 분쟁 소식 때문에 하이브는 오늘도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건희 대표님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위메이드 체크해볼까요? 일단 뭐 위메이드 관련돼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저가 네네. 뭐 게임 관련돼서 뭐 이제 좋아진다, 뭐 이렇게 회사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P2E 관련돼서 코인과 관련돼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전히 윗골이 달고 있는 부분은 아직 강한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하이브 문제인데 하이브 관련돼서 사실 펀더멘탈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결국에 내부적인 이제 싸움이 좀 생겼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했던 그 그룹이죠. 아일릿이라는 그룹이 이게 뉴진스를 따라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이게 레이블들이 각각 독립적인 회사다 보니까 네. 거기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제 계속 지금 이의를 좀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내부 분쟁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부분은 펀더멘탈상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던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기대했던 프랑스 사업에서 프랑스 사업자 쪽에서 몇 군데에서 이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 뭐 이 사업 자체가 좀 자초될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인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잘 못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뭐 제한적이다. 뭐 우리가 만약에 프랑스 사업을 철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건 없다. 근데 투자 대비 손해지 주가는 이제 향후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또 대거 낮추는도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9,400원에서 5,200원으로 낮춘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갖고 계시다면 조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거나 반등 시 매도를 해서 조금은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쪽을 보면 지금 여전히 지금 바이오 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 이제 아침부터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죠. 예전에 레고켄 바이오였는데 이름 네.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레고켄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ABL 바이오 같이 ADC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언제든지 지금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지금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가능성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그리고 요즘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네.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공략할 만한 핵심 키워드 하나씩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밸류업 수혜주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저밸류 관련주가 확실히 좀 강했죠. 은행주와 자동차주 급반등한 모습이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타납니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세액공제라든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주들 다시 주목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유통주라든지 통신주 이제 PBR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고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들 섹터를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한 선택으로 밸류업 관련 저 PBR주들 잘 보자 의견 주셨고 이건희 대표님은요? 지금 하루는 뭐 좋고 하루는 나쁘고 이거 뭐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요즘에 이제 4월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럴 때 너무 지금 시장의 그 상승 종목을 쫓아다니시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심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조금 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입니다. 장중에
현물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파느냐, 1조 이상 팔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선물을 매수해 주느냐, 매도하느냐 이 부분이 주가 방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조하셔서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수급의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 PBR주들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시작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안해 주셨던 종목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제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제안해 준 종목입니다.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어제 이제 저 PBR 관련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정태근 이사는 25만 원에 일단 오늘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으로 전략을 제시해줬고 목표가 28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지금 주가 흐름 어떨까요? 아까도 확인해 보셨지만 현대차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도 현대차는 1%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역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의 흐름 보시면서 저 PBR주들에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양질의 종목을 선택을 했을지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장 선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네.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 어제도 제시해 주신 전문가분들 계셨는데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다른 분들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 여전히 수요가 많다라는 건데요. 글로벌 AI 인프라, 서버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NVIDIA GPU 같은 경우에 리드 타임이 아직도 한 30주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 수요가 여전히 길다는 것이고 투자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HBM이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 HBM이 이제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성장한 100억 기가바이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잖아요. SK하이닉스의 점유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신규 고객으로서 마이크론도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좋겠지만 내년까지 내다보더라도 진짜 HBM 시장이 2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87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283% 늘었는데 아무래도 비율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제 한 4% 정도 상회하는 이제 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한 3천억 정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공격적으로 설비를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외 수출 물량도 더 늘어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시기가 매수를 하기 위한 저가 매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자사주 취득 이야기도 나오고 긍정적인 모멘텀들 많은데 가격 전략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격인 현재가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4만 5천 원, 손절가는 레벨업 초입 구간인 11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말씀해 주신 전략 저희도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관심 많으실 텐데 한미반도체의 주가 흐름 저희가 끝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오후 2시에 방송되는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역시 한미반도체의 주가 흐름 체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재규의 진짜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난무하는 시장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이슈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 진짜 이슈를 다루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난무하는 시장 속에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순환매 장세 속에 2분기 진짜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속에서 저 PBR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매기세가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의 컨디션은 괜찮았었는데요. 예전에 이 삼성전자만 오르는 3호장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만 내리는 3내장이다. 네, 이러한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최근 증시의 분위기 변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연초부터 지수 자체는 꽤 올라왔거든요. 네. 최근에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못 올라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몇몇 대형주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2024년도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매수해준 금액이 18조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오랜만에 제약바이오도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 관련주들이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엔진 같은 기업들 변동성을 좀씩 키우고 있는데 지금 자금이 시장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금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업종들이나 모든 섹터가 우상향을 하고 상승을 하기에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거나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다른 업종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던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히 드리자면 지금은 매도할 자리보다는 매수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굉장히 부담스럽죠. 시장이 밀리면 또 안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우리가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그런 격언처럼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조정 그로 인해서 소외 업종의 상승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해주시면서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우선 어제 저 PBR 관련 기업들 좀 조정을 받다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점점 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거라 보면 될까요?
네, 저 PBR 관련주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네. 같은데 이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발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야 모두 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 2022년도에는 주가의 상승폭이 좀 미비했어요. 근데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상법이라든지 개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PBR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 원래는 기업의 자율공시를 하반기에 좀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5월달로 앞당기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저평가 관련된 저 PBR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업 자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 뭐 1년, 2년 계속해서 우리 포트에는 한두 종목 정도는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받쳐주는 저 PBR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것은 네. 가장 먼저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아요. 네.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저 PBR 일단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꾸준히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난주까지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밀리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2023년과 2022년에 굉장히 많은 판매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환율이 거의 1,200원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 1,300원대로 환율이 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가 더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환율 상승에 대한 뭐 익스포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도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 PBR 쪽에 대한 모멘텀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우리가 완성차 기업들인 현대나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과거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완성차보다 부품주들이 2배씩, 3배씩 변동성이 더 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현대와 기아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단부에 있는 벤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자동차 업종으로 우리가 엮어가지고 앞으로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자동차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동차는 또 게다가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이 하이브리드카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가장 잘하는 것은 일본의 도요타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이브리드카가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자동차 쪽에는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기업들 가운데 자동차 그 가운데서도 부품주들 눈여겨볼 만하다 이야기해 주셨고 사실 오늘 자동차 업종도 좋긴 하지만 보험이랑 은행 어제여서 오늘도 괜찮거든요.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쳐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은행 참 수익 좋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민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어제부터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긍정적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저PBR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일부터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은행주들의 실적이 나올 텐데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잠시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 관련주들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보유해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한번 다시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잘못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연기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금리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고금리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뉘앙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저PBR 관련되어 있는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실적 발표 전후로는 저는 좀 덜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 실적이 발표됐을 때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관련 기업들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4.10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전주들 정부의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정책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 하락을 했었는데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흐름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주 역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뭐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연속성을 보인 적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원전 관련주들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큰 흐름에서 본다면 2024년도에는 그래도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력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에너지를 좀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 쪽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전에 대한 가동을 중단했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도 재가동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비단 뭐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원전을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조 원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3파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 쪽에서 떨어져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큰 업종이 무리를 지어서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자금이 한 번 정도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게 원전 쪽이 있어야지만 신재생 에너지들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풍력이랑 태양광을 많이 떠올리는데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의 수급 자체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원전은 추후에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큰 기업? 저는 일단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는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한전기술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제어와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살짝 다른 기업들과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원전 산업 자체의 성장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와 관련돼서
기술 개발을 했었던 국책과제로서 기술을 개발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원전 해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전 시장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지어져 있는 노후화된 원전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 엔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기술 개발과 국책 과제를 진행했었던 것은 우진 엔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전 해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원전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들에 대한 해체 시장에 대해서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원전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추후에 열리게 되는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를 저는 원전 쪽에서는 가장 주가의 흐름상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우진엔텍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금 더 빠르게 2차 전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제 2차 전지 좋았는데 오늘은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에 유입된 거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어제 반등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세가 굉장히 좋았고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업황이라든지 시장 상황, 이 업황의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선 반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4월 중순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중순쯤에 잡혔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업황에 대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좀 보유를 해보자. 다만 4월 중순에 저점대를 이탈한다라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2024년도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게다가 네. LNF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분명히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주가의 흐름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좀 오랜만에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이슈 모멘텀도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연기된다, 순연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분들을 이끌어왔었던 일부 종목들의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몇몇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는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오랜만에 시장 소외됐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그 기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규의 진짜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한 지 45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또 나머지 오늘 어떻게 전략 세우면서 대응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불 켜고는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개별적인 이슈로는 물론 지금 이제 파마 리서치 뿐만 아니라 지금 제시스 메디컬도 지금 M&A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매물 이슈 나오게 되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이 계속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조금 저는 빠질 때 조금 매수 전략으로 좀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조선주가 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뭐 MRO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70조 원 규모와 관련된 캐나다 지금 16개 회사 CEO가 지금 한국을 지금 방한을 했습니다. 뭐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잠수정에 관련 이슈들, 뭐 특히 HD 현대나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밸류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도 배당 소득 관련 분리가스 이슈로 시장이 저피별 관련주가 좋았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 기존에 하반기에 나올 이 밸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5월 조기 시행 여부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5호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전력기 기주가 오늘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1시 반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 컨콜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수주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동반되는 흐름이 전력기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 흐름이 좀 뒤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로드맵이나 아니면 2차 전지 뭐 1분기 실적 사실 안 좋은 거는 지난 1분기 인도량에 대한 이미 데이터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지만은 향후에 그 자율주행 관련 로보택시나 그리고 향후에 그 인도나 이제 기가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흐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습니다. 금방도 삼성 엑시스가 그 스텔라나 바이오시민에 관련된 유럽 허가가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도 관심을 갖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